시간을 구분할 때 1년, 1개월처럼 장기간으로 분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끊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지. 하루를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것. 이게 중요해. 하루는 지구의 자전운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시간 단위인데 지구의 자전. 일상생활을 위해선 고대부터 이 시간을 좀 더 세분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하루를 균등하게 나누는 정시법, 낮과 변화의 밤의 길이에 따라서 하루를 분할하는 부정시법이 있었다. 그리고 성문 위나 성내의 중앙, 궁궐의 안팎에 종로나 고루를 지어서 종이나 북을 설치하고 때에 맞춰서 북과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었다. 당연히 알려줘야지. 사람들마다 시계 차고 다니는 거 아닌데. 정시법의 하나로는 백각법이 있다. 정시법 뭐예요? 하루를 동일하게 나누는 거지. 백각법. 100개의 각도로 나누나? 아, 그러네. 백각법은 하루를 100개의 각으로 균등하여 시간을 구분합니다. 하루를 100개의 각으로 균등 분할. 신라 때부터 조선 후기 시헌력이 도입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오래됐네. 또 다른 시간 표현법 중에 하나는 하루를 12개로 나누는 12지시법. 24시로 균등 분할하는 24반지시법 있었습니다. 12가 지시법이니까 24는 그거를 또 반으로 나눠서 24반지시법. 12지시법은 한밤중을 자시라고 하여 각각 12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름으로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관측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시의 자시는 요즘 구분 방법으로 따지면, 그러면 자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몇 시인데요? 어디가 있어? 어디? 여기 있네. 이렇게 방황해. 자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23시에서 1시, 축시는 1시에서 3시 이렇습니다. 근데 요것도 또 기준이 있더라고. 23시에서 1시 사이에 자면은 쥐잖아요. 얘네들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여. 그리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면 축시, 소잖아. 소가 새벽에 이렇게 자다가 옥 뱉어서 낮에 먹은 거 되새김질해. 뭐 그런 날들이 있더라고. 오시면은 11시에서 13시인데요. 말이야. 그때 애들이 제일 활발해.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24반지시법은 각 시를 더욱 세분화해서 초와 정으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 23시부터 이렇게 볼까요? 23시 거쳐서 24시 거쳐서 01시면 요게 자시야. 그쵸? 근데 얘를 또 잘라서 23시에서 0시까지는 자시의 초, 자초. 0시부터 1시까지는 자시의 정, 자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됐을까? 자, 자초까지 모여 라고 하면 23시까지 모여고, 자정까지 모여 라고 하면은 24시, 00시까지 모이는 거지. 자정? 자정. 지금도 쓰는 말이잖아요. 자정이란 용어는 이러한 고대 시각에서 유래한 겁니다. 다만 과거의 시간은 당시의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표준시와는 맞지 않습니다. 설명해주고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항상 한계 문제점은 우리 중요하게 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부정시법, 위로 올라가서 다시 봅시다. 부정시법은 뭐였어요? 낮과 밤의 길이 변화에 따라 하루를 분할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 1년 내내 낮과 밤의 길이는 달라지잖아요. 그쵸?
부정시법인 겸정법은 해가 져서 일단 얘는 부정시법이었으니까 부정시법. 겸정법은 해가 져서 완전히 어두워지고 난부터 해가 아직 뜨지 않았지만 하늘이 점점 환해오기 전까지의 밤을 5등분. 이 겁나 애매한데 진짜? 완전히 어두워지고 해가 뜨지 않았지만 점점 환해지기 시작할 때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야? 이것을 5경 5개로 나누고 경을 다시 5등분해서 5점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은 5경 25점이 되겠지. 하룻밤은 이렇게 밤을 5등분 다시 5개씩 5, 25등분. 5경을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명명했다. 시조에 보면은 잠 못 들면은 항상 몇 시야? 3경이었지. 이런 식이지. 계절에 따라 밤의 길이는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1경이라는 시간 간격도 변하게 됩니다. 점경법에서는 물시계를 사용해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물시계에서 시간의 길이는 물의 양에 대응하는데 그렇겠죠. 물이 많이 쌓이면 시간이 많이 흐른 거지. 이 물의 양을 눈금을 새긴 자로 측정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물이 많이 담길 텐데, 그쵸? 밤이 기니까. 여름에는 물이 조금 담길 텐데, 어떻게? 여름에는 밤이 짧으니까. 근데 겨울용 자와 여름용 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겨울용 자는 요렇게 이 긴 거를 5등분, 여름용 자는 요 짧은 걸 5등분 요렇게 해놨겠지. 그래서 후한서 율력지에는 1년에 총 48개의 대나무 측정자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1년에 자의 종류가 48개나 필요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밤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5등분 하는 것도 다르니까. 24절기에 각각 2개의 측정지를 배당한 겁니다. 괜찮나요? 언제 이 자가 제일 길까? 동지 때 제일 길겠지. 하지 때 제일 짧겠고, 춘분, 추분 때는 딱 그거 절반 때겠지. 이렇게. 물시계의 절기별로 눈금이 다른 자를 사용했습니다. 천문 계측과 계산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후대로 갈수록 절기별 낮과 밤 시간 구분은 명확해졌습니다. 됐나요? 밑에 나 보러 갈게요. 조선에서 이제 시간을 통제하는 거. 지금은 없지만 옛날엔 언제야? 80년대만 해도 밤에 돌아다니면 잡아다 경찰서 때려 넣어놓고 아침에 해 떠야지 풀어주고 그랬었어요. 조선시대의 백성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왕권과 통치 질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왕권과 통치 질서를 위해 백성들의 생활을 통제했대. 내가 시키는 시간에만 움직이고 그 이외의 시간엔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지 마. 조선은 초기부터 정밀한 시간 측정에 근거해서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고도 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시내 한쪽 판에 종로를 짓고 큰 종을 걸어서 시각에 따라서 종을 치게 했다. 즉 무슨 말이야? 조선 태조 때 이미 시간을 나누어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네. 이 종을 신혼대종이라고 하여 백성의 생활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종을 운영할 수 있는 시계, 그렇지. 시간 되면 시간 보고서 종 쳐야 되니까 시계인 경루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인정과 파루를 두었습니다. 물시계인 경루를 이용해서 종이나 북을 종을 쳤고요. 시간 통제로 인정, 파루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아, 인정, 파루 저 뭔지 모르는데요. 걱정 마세요. 두 번째 단락.
인정과 파루라는 거는 뭐냐? 각각 조선시대 도성의 문이 닫히고 열리는 시간입니다. 태종 때에는 1401년부터 시행되었고요. 경전법을 적용하여서 앞으로 넘어와 경전법 뭐예요? 경전법. 부정시죠. 밤을 5등분 또 5등분 나눠 썼던 거. 그게 겸정법. 부정시. 밤 5등분. 겸정법을 적용해서 초경 3점에 종을 8번 쳐서 성문을 닫아 사람의 출입을 통제했고 오경 3정에 종을 3번 쳐서 성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대충 따져볼까? 요렇게 요만큼이 밤이야. 밤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누고 요게 전부 다 밤이에요. 밤의 시작 언제? 해 져서 어두워지고 해 뜨지 않았지만 밝기 시작했을 때 언제 했을까? 초경 3점에 여기가 초경이지. 초경 3점 하나 둘 셋 넷 5개 했을 때 여기에 하나 둘 셋 여기 딱 요 정도. 대충 겨울이라고 따지면 해 지고 그것을 5등분 밤의 길이를 그래 넉넉하게 15시간이라고 하면은 한 3시간씩 그 정도 되겠지. 3, 5, 15. 해가 저녁엔 언제 지지? 한 6시쯤 진다고 할까? 그럼 6시부터 9시까지. 6시까지 9시 요거를 대충 또 5등분 하면은 6, 38, 103, 6, 38, 5, 35, 한 30분쯤, 한 3, 3은 90분, 한 7시 반, 8시 정도 되겠다. 지금으로 따지면. 7시 반, 8시 정도 되면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했고, 대충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 다음, 오경 3점. 오경이면은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5, 요쯤이지.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해가 언제 뜨지? 한 7시쯤 뜬다고 치면은 4시에서 한 7시쯤 사이에 되는 거니까 그 중에 중간이니까 한 5시 반, 6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5시 반, 6시 중에 대충 5시 반, 6시 정도에 종을 3번 쳐서 성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인정과 파루 사이엔 매경이면 어디? 여기 굵직한데 여기 북을 치고 그 다음 여기 짜잘하게 얘네들한테는 징을 쳐서 시각을 알려줬습니다. 3번째 단락인가? 인정과 파루는 순찰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제도인 순작법 운영을 위해서 필요했다. 순작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정과 파루가 필요했습니다. 이 말은 인정과 파루를 통해서 순작법을 운영했습니다. 순작법에 따르면 야간의 통행금지 시간을 규정해서 해당 시간을 통행하면 모두 가두어 다스리게 했다. 인정과 파루이에 종을 치는 것은 통행금지와 해제를 알리는 일종의 예비 종이었던 겁니다. 인정과 파루 여기와 파루 요때쯤 종을 쳐준 건 뭐 움직이지 마라. 이제 돌아다녀도 된다. 밤 시간의 통제와 시각을 알리는 시보가 여러 번 이루어진 데 반해서 낮 시보는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밤의 시간을 더 자주 알려줬대. 낮보다는. 유일하게 정오에 오고라고 해서 북을 쳐서 정오 시간을 알렸습니다. 정오는 지금과 똑같죠? 오전 12시, 낮 12시. 4번 보러 갑시다. 조선시대에 사통팔다라는 거리에 종로를 세우고 여기에 종과 물시계를 설치해서 조선시대 사법부인 의금부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길거리에 종로를 세우고 물시계 설치해서 관리는 의금부. 그러다가 유지보수 관리가 어려워 궁궐 안에다가
물시계 설치하고 시간 관리는 서운관한테 맡겼습니다. 관리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세종대의에 와서 중국의 제도를 참조해서 청동으로 물시계를 주조했습니다. 기존의 물시계를 개량하여 더욱 정밀한 자경로를 제공해 표준시계로 쓰게 했습니다. 자경로는 슬쩍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엄청 자세히 설명해 줄 건 겁니다. 이거 구조 보잖아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물시계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구멍 하나 뚫어서 물이 일정하게 떨어지고 그 높이를 재면 될 거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완전 이 시대에 이런 자동이 있을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자동이냐고요? 나무 인형이 종, 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려. 시간을 알리는 팻말을 들어서 시간의 경과를 자동으로 알려줘. 물시계의 시각을 확인하고 알리는 역할에 관료가 없어도 돼. 완전 자동화. 이때부터 인정 8후의 시각은 이 시계에서 알려주는 시보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려줘? 이거 궁궐 안에 있는데 백성들한테는 시보의 방법은 광화문에 대종고라고 하는 큰 종과 북을 설치하고 자경로 위에 나무 인형이 치는 종소리와 북소리를 듣고 대종고를 울리면 종루의 종지기들이 여기에 맞춰 성문을 여닫는 것을 알리는 종을 쳤습니다. 한양이 있고요. 궁궐이 있고 여기에 자경로가 있지. 여기에서 자경로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죠? 지 나름대로.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애가 종이나 북을 쳐. 그러면 그 소리가 퍼져나가겠지. 그거를 듣고 동서남북에 있는 얘네들이 문을 닫았다고. 이런 거지. 확실히 좀 시차는 있었겠지. 그러나 광화문에서 종로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멀어. 여기 요렇게 거리가 멀어. 대종고 소리를 제때 알아듣지 못해서 착오가 생기기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렇죠. 뒤에 나와 있는 네 문제 시작. 인정과 파루가 시행된 목적은 뭡니까? 무엇을 운영하기 위해서? 순작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했었죠. 순작법은 뭐 하는 건데? 백성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거지. 인정과 파루의 종을 치는 횟수가 다른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안 나와 있죠. 조선시대 정밀한 시간 측정이 중요했었던 이유는 그게 왕권인 거지. 통치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었던 거죠. 과거의 자정이 가리키는 시간이 오늘과 자정을 가리키는 자정과 다른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 관측지가 달랐기 때문이죠. 당시의 관측지가 달라서 당시의 관측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이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 있었을까요? 정시법 있었고 부정시법 있었지. 정시법, 부정시법 두 개가 있었습니다. 답할 수 없는 건 2번. OX 문제도 아니고 있냐 없냐니까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자경로는 완전 자동이라고 그랬죠? 밤 시간의 시보가 낮 시간보다 자주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고요. 조선시대에는 야간 통지 시간, 금지 시간을 두었고 어길 시에는 처벌을 했죠. 가두어 다스리게 했다. 자경로에서 알려주는 시보가 종로로 전달될 때 착오가 생긴다라고 했죠.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려고 궁궐 안에 물시계를 설치하고 의금부가 관리했다? 아니요. 밖에 있을 땐 의금부가 관리했지만 궐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천문을 담당하는 서문관이 관리를 했었지. 정답은 5번. 틀린 문제.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A, 네 줄밖에 되지 않지만 그거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파루 시각인 오경 3점은 24 반지시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축초, 자정부터 축초면은 언제야? 완전 한밤중이지. 근데 파루는 뭐였더라?
통행금지 해제, 아침에 해 뜨기 직전인 거지.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갈 수가 없죠. 탈락. 그렇죠? 인정과 8호 사이에 북과 징을 치는 시간의 간격은 여름보다 겨울이 길었겠군. 정답. 왜? 인정과 8호를 할 때에는 경전법을 사용하는데, 경전법은 뭐예요? 밤의 길이를 5등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겨울엔 길겠지. 시간이, 간격이 길어지겠죠. 인정과 8호의 시각이 계절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아니요. 일정하지 않고. 백각법은 무슨 말이야? 저기 경전법 썼다고 대놓고 얘기해 줬는데. 3번 탈락. 인정과 8호의 시간 구분 방법을 보니 역법이 발달할수록 오늘날의 표준시에 가까워졌겠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인정과 8호 시각을 보니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성문을 닫고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성문을 열었다? 자, 인정 시간은 언젠데 해가 어디가 있더라? 인정 시간은 또 까먹었네. 인정은 언제야? 인정. 언제 종 친다 그랬어? 초경 3점에 친다라고 했어. 내가 해가 지고 조금 있다가 치지. 그 다음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아니요. 해 뜨기 전에 밝아올 때 치죠. 그러니까 5번도 틀린 얘기지. 정답은 2번. 뒤로 넘어가서 4번 문제 보러 갈게요. 청동으로 만든 중국 시대의 누호는, 이게 누호가 뭐지? 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저기 구글로 찾아봤는데 이게 19금 그 단어인 거야. 해가지고 해서 봤더니 여기 어이없어. 눈 수술할 때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 여기 앞트임 하는 거, 그 부분을 누호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온통 누호 찾으면 맨날 여기 눈 사진밖에 안 나와가지고 결국엔 못 찾을 뻔했지만, 청동으로 만든 조선 중국 한대의 누호는 물시계의 초기 형태로 알려졌는데 물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에 물이 나오는 구멍을 장치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한대의 누호는 이렇게 생겼어.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겁나 단순한 형태야. 이후 시간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계량을 거듭한 중국의 물시계는 물을 모아서 시간을 재는 수수호에 물을 흘려주는 파수호의 수를 늘려서 물의 압력과 흐름을 일정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발달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다 물 때려, 여기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물 때려 붓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물이 확 들어가니까 물이 여기서 확 나온다고.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그릇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여러 개 만드는 거지. 그럼 여기에 물을 부어도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물이 추가가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물 받는 장치가 있겠지. 근데 이것도 문제지. 이거 물 가득 차면 어떡할 거야? 이거 물 버리고 다시 넣든지 아니면 다른 빈통으로 교체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도 시간이 흐르지 않나? 이게 한 1년, 2년 지나면은 이게 하루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개의 파수호를 두는 것은, 여기 여러 개의 파수호를 두는 것은 가장 아래에 있는 파수호, 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수수호, 여기에 물이 차면 이것을 교체해야 하는 등 정확한 시간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기. 1번, 물의 압력에 따라 유속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가 절기별로 달랐습니다. 아까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가 절기별로 다른 이유는 뭐였었어요? 절기마다 밤의 길이가 다르니까 자의 길이가 달랐었던 거지. 1번 탈락. 요것도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고쳐야 한다? 절기마다 밤의 길이가 달라서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가 절기별로 달랐던 거지.
여러 개의 파수호를 두는 방식으로 물시계가 발전해 왔다. 자경루에도 그 구조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물시계의 수압과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한다. 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려고. 수수호에 물이 차면 교체해야 하는 등 정확한 시계의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물시계 관리 따로 필요했을 것이다. 시간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물시계를 개량했다. 천문관측, 계산 기술이 발전, 점경법의 운영이 더 정확해졌을 것이다. 괜찮죠? 답은 1번. 시험 내신 시험이라면 여기 점경법 대신에 아마 다른 말을 넣어놨을 겁니다. 일단 정치.